부자세상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저 같은 토요일날 열심히 오셔가지고 인장 하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와 있습니다.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가 9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공매 물건의 포인트는 보통 우리 공매하고 경매하고 차이점 중에 제일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가 어렵다. 공매는 명도가 어려서 안 한다 또는 골치 아프다 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명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2023-03473-001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는 사건 번호로 하는데 공매에서는 물건 관리 번호로 합니다. 공매는 크게 압류재산 공매, 국유재산, 수탁재산, 또한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라 하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하면은 크게 압류재산 공매하고 신탁 공매, 신탁회사에서 내놓은 신탁 공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온비드에서 출력해온 겁니다. 온비드. 온비드 아시죠? 온비드는 어디서 관리하죠? 나라도 맡고, 자산관리공사도 맡고, 캠코도 맡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영문을 해가지고 줄여서 캠코로 합니다. 결국 나라죠. 정부기관, 산하기관이에요. 정부기관에서 공매를 관리하고 있고, 경매는 어디서 관리하죠? 대법원. 뭐, 옥션원? 공매, 경매 본 바탕은 대법원이고요. 공매의 본 바탕은 온비드입니다. 그래서 온비드하고 대법원 사이트를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든 게 사설 경매지. 구독션, 두인 경매, 행꿈사인가? 행꿈사, 경매마다. 그런 사설 경매지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또는 온비드 사이트를 가지고 편집해서 우리한테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공매는 보기가 어려워요. 바탕이 온비드에서 캠프에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많지 않고 명도 어렵다. 그럼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우리한테 기회가 없겠죠? 기회가 있겠죠. 그 맥락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은 물건들이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매보다는 저는 공매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건물 면적은 약 7평 정도 됩니다. 203호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301호가 나왔습니다. 203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호.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최초 감정평가액은 1억 9천입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평가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고 했죠. 시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높게 책정됐다고 보시고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물건은 캠코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입찰이 빨리빨리 진행돼요. 경매는 한번 입찰해가지고 유찰되면 다음에 다시 재공고, 재매각하려면 약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압류재산 공매는 이제 여러분들은 공매하면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압류재산 공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 물건과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도 있고 소멸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공매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압류재산 공매만 경매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압류재산 공매하고 경매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빨리 진행이 돼요. 월, 화, 수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개찰을 합니다. 개찰을 하고 유찰이 되면은 다음 주에 다시 월, 화, 수 입찰하고 목요일날 개찰. 그래서 우리 애울 때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월, 화, 수 개찰, 입찰, 목요일날 뚜껑. 월, 화, 수, 목 뚜껑. 그 다음에 땄다. 고수덕 아니에요? 땄다. 다음 주 또 월, 화, 수, 목요일날 뚜껑.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게 쉽게 몸에 와 닿아요. 월, 화, 수, 목요일날 뚜껑, 유찰되면은 땄다, 월, 화, 수, 목요일날 뚜껑.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은 땄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월, 화, 수, 목요일날 뚜껑.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압류재산 공매는 50%까지는 10%씩 떨어져요. 절감률이. 하지만 50%부터는 5%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압류재산 공매도 똑같이 경매와 똑같이 무이행이 되면 얘네도 고민합니다. 중간에.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세금 체납이에요. 국세, 미납, 또는 지방세 미납 해가지고 그 부분을 팔아줘. 어디다 팔아줘? 법원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라 캠프에다 의뢰한 거예요. 그럼 팔아줘 하는 거는 돈 받을 때는 경매는 배당이라고 공매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배분해줘. 그 돈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낙찰 대금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배분시켜주는 누가 여기서는 캠코 해줍니다. 경매에서는 법원에서 해주죠. 법원 관계자가 여기서는 캠코 담당자 캠코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물건은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어디냐 하면 강서세무서입니다. 강서세무서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당해세 생각 많이 했죠. 당해세. 여기는 어디죠? 위치가 송파구죠. 그럼 당해세가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당해세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당해세 따질 이유는 없지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당해세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당해세 생각하면 당해세 하면 사람들을 헷갈려하는데 당해세는 반대로 해당세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건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국세 또는 지방세. 그래서 강서세무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건물하고 관련 안 될 수도 있겠구나.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1억 9천에서 1억 7,1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통 온비드 물건을 보시면은 온비드 그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물건 세부 정보, 압류재산 정보, 입찰 정보, 시세 및 낙찰 통계. 요걸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정보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니까 임차인 임 땡땡씨라고 했죠. 2억 원 있다.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고 전입일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입찰 전 아래 중요사항 경광등 표시가 되어 있죠. 반드시 보세요. 주의사항을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그 중에서 맨 끝에 유의사항에 보시면 본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우리 보고 알아서 이제 조사하고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요 문구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4개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는 압류재산 정보를 봤죠. 요번에는 입찰 정보를 보겠습니다. 입찰 정보 제가 7일 전이나 써놨는데 7일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 있죠. 3일이에요. 7월 10일부터 13일 입찰 시작부터 끝나는 거. 첫 번째 입찰이 7월 10일에서 13일. 지난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근데 유찰이 된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 내일 모레죠.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월화수. 요때 또 입찰을 합니다. 3일간. 그리고 결정은 그 다음날. 요거는 다음 주고 결정은 2주간 걸리는데 뚜껑 여는 거는 다음날 목요일날 또 열어봐요. 열어봐서 또 유체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다음 주에 또 월화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와요. 요 박스에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문서예요. 이걸 보시고 해석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요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해석하고 해결하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압류재산 공매가 90% 이상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서거든요. 중요한 서류인데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나와있죠. 처분청 어디서 의뢰했느냐 아까 전에 보니까 강서세무서였죠. 강서세무서에서 했고 배분 요구 배당이라 하죠. 경매에서는 여기서는 배분 요구 종기일자 이게 무슨 뜻이냐. 종기는 언제까지라는 그 뜻이에요. 따라서 2023년 6월 26일까지 요구해. 배분 요구해. 점유자도 임차인도 요구하고 빚진 사람도 다른 채권자들 요구해. 요구 안 하면 돈 안 줘. 그 뜻이에요. 따라서 세금도 요구해야 되고 세금 밀린 사람도 세금을 받을 지방세가 밀린 지방세가 받을 그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다 이 안에 이 날짜 이내에 신고해. 안 하면 안 줘.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임차인만 보면 돼요. 점유자가 진정한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배분 요구 종기 이내에 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이거 보는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임차인한테 과연 우리가 돈을 더 줄지 말지 추가적으로 인수되는 거 그것만 보면 돼요. 다음 여기 보시면 이용 점유 현황 있죠. 박스는 첫 번째 박스는 쉽게 해서 우리 경매에서 집행관들이나 조사관들 가서 현황 조사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황 조사서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만 하시면 돼요. 현장 가니까 누구 만났고 누구 만났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점유자면은 임차인이면은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있으면 얼마나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 가서 캠코 관계자가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가지고 임땡땡씨가 등록 조사가 됐고 현장 방문했는데 맨 끝에 재확인을 요하.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게 너희도 알아서 판단해. 그 뜻이에요.
입찰자가 알아서 판단해. 우리는 여기 대해서 책임이 없어. 단지 참고사항만 알려준 것 뿐이야. 경매서도 마찬가지죠. 현황조사서 가보면 읽어보면 항상 써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든 뭐 임차인이 있든 있을 것을 판단되니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우리는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죠. 참고만 하시고. 다음부터 집중해야 될 게 요겁니다. 저 별표 2개 표시한 거. 임차인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 현황. 배분 요금은 돈 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어떤 증빙이 있어. 그 채권 신고 현황이에요. 또 밑에도 보면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 현황이 있어요. 캠코에서는 공매자산 명세서 보면 꼭 2가지가 있어요. 둘 다 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요거는 임차인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라서 배분 요금의 채권 신고 현황 임차인 먼저 보시면 임땡땡씨라 써있죠. 위에는 임땡땡땡 하고 밑에는 이름을 다 표시해놨어. 아예 그럼 다 표시하든지 아예 그럼 표시하지 말든지 하는데 위에는 임 별표 2개 해놓고 밑에는 임 정확히 이름도 표시해줬어. 그럼 이거는 캠코 담당자가 통일성이 없는 거잖아요. 다 해주든지 말든지. 그러죠? 임땡땡씨가 계약일은 계약서는 이따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 날짜가 있고 확정일자 있고 보증금이 2억이고 차임이 뭐죠? 차임. 월세. 그렇죠. 예. 차임 하면은 월세를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 하면은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 보증금. 월세도 보증금 내요. 월세 보증금 뭐 500에 20만 원. 그럼 500은 보증금이고 20만 원 차임이죠. 차임. 그리고 배분 요구,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될 게 배분 요구 일자가 있어요. 나 언제 돈 줘? 2023년 5월 19일 날 돈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종기일보다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종기일보다 후순이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캠코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럼 대항력 있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대항력은 계약하고 인도하고 전입이 3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교집합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인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전입은 전입 신고예요. 그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가 차이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차이점. 전입 신고는요 대항력의 요건이에요.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의 순번표예요. 순번표.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은 뭐 확정일자가 없든 늦게 하든 배분 요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면 전유자가 임차인을 바뀌어요. 이 임차인은 무조건 나는 어디 가서 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준 거예요. 특별법으로 나라에서 주임법이라 많이 들어보죠. 주임법 줄여가지고 주임법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무서운 게 대항력이에요. 그 대항력은 계약, 인도, 전입이 3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단 이 3가지 날짜 중에 제일 늦은 날짜 계약서가 늦을 수도 있고 전입 날짜가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늦은 날짜 중에서 다른 등기부에 있는 권리 있죠. 다른 권리보다 앞서야 돼요. 말소기준 쉽게 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야 돼요. 앞서면은 대항력 있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면은 후순이면은 대항력 없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3가지 날짜, 계약 인도 전입에서 인도 날짜는 의미가 없고 크게 계약 날짜하고 전입 날짜 중에서 늦은 거예요. 전입 날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전입을 먼저 해놓고 계약서 늦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늦은 날짜 기준이에요. 그 날짜보다 말소 기준 날짜와 비교해서 앞서면은 선순위, 뒤면 뭐죠? 후순위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 우리는 그냥 끝. 너는 별 볼일 없어. 끝.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거예요. 2분 다. 또 누구한테 그건 돈을 받겠죠. 여기서 받든 캠코에서 다 받든 좀만 받든 아니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다 받든 일부러 받든 다 받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인적으로 눌러도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초인적으로 막 눌러도 돼. 미안하지만 자고 있어도 미안하지만 막 눌러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우리한테 받아가야 돼요. 캠코에서 돈을 다 주든 일부만 주든 간에 돈 받으려고 하면 명도 확인서 받아오세요 합니다. 누구한테? 새로운 낙찰자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대항력 있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입찰금에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반 경매보다 경쟁력이 낮은 거예요.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형 전체 박스에는 임차인도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권리관계를 다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4번째 칸에 압류 및 설정 등기 일자 있죠. 이 칸은 뭐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접수 날짜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날짜는 없고 요거 하나 있어요. 강서세무서 위임 기간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세무서는 압류를 한 거예요. 등기부등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강서세무서 압류를 했는데 돈 달라고 요청을 캠코에다가 요청을 한 게 이 기간이어서 임기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도 압류했는데 언제 했어요? 2023년 2월 10일 날 했죠. 압류 날짜가.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입 날짜하고 어느 게 빨라요? 전입이 1월이고 여기는 2월이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확정일자를 봐야 돼요. 확정일자가 그건 순번표라고 했죠. 무슨 우리 선착순 하잖아요. 선착순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쭉 줄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도 순번표예요. 이 순번표를 가지고 그 전에는 당해세 가지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쉬워졌어요. 법정기일 날짜만 보면 돼요. 조세 채권이건 준조세 채권이든 간에 법정기일 날짜만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공매가 좋은 게 뭐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경매는 깜깜이 경매가 많아요. 몰라. 교부 청구를 했는데 몰라 얼마 청구를 했는지. 하지만 공매는 거의 80% 90%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얼마나 또 먼저 배분을 해가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배분 순서표는 확정일자 날짜예요. 그럼 여기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언제죠? 2022년 12월이죠. 근데 여기서 전입신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는 별개지만 확정일자 순번표를 따질 때는 먼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먼저 확정일자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번표를 어떻게 따져줄까요? 뭐든지 맨 마지막 날짜, 제일 늦은 날짜를 가지고 순번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그 날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계약, 인도 전입, 계약도 하고 전입하고 그 날짜보다 제일 늦은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하고 순번표 날짜도 그 두 개 또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해서 늦은 날짜가 순번 날짜예요. 그럼 여기서는 존이에요. 확정일자가 2022년이에요. 아, 그러면 순번표가 2022년 12월 16일이구나 하시면은 위험하고요. 안 되고요. 또 전입 날짜 보세요. 전입 날짜가 2023년 1월 6일이에요. 아, 그러면 확정 날짜 순번표는 2023년 1월 6일이죠. 땡. 1월 7일입니다. 왜? 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음날 0시부터 뭐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이 1월 6일이죠. 그 다음날 1월 7일 0시부터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도 늦은 날짜 1월 6일이 아니라 1월 7일 정확히 따지는. 근데 거의 러프 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어요. 세밀하지 않으니까 거의 날짜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보시려면 1월 7일이에요. 그러면 2023년 1월 7일보다 빠른 거 있는지 늦은 거 있는지 봅시다. 이거 빠르죠. 자, 법정기일에서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정기일인데 법에서 정한 날짜인데 법정기일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준이 시작부터 언제까지잖아요. 날짜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부천시청에서 2022년 10월 그래서 10월 10에서 요건 같은 날짜인데 요거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송파구청에서 2021년 7월 10일에서 2022년 9월 10일까지야. 그러면 우리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볼 필요 없어. 왜? 순번표 따지는 댓글 왜 봐요? 그죠? 앞에 걸 보면 되죠. 그럼 그 앞에 거 날짜하고 확정일자 제일 늦은 날짜하고 비교해서 빠르면은 먼저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은 있어. 그럼 먼저 배분해가면 누가 돈을 받을까요? 네? 누가? 캠코한테 아니죠. 캠코는 돈을 못 줘요. 왜? 먼저 배분이 다 되면 나머지 돈이 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막말로 대항력은 있어. 대항력은 있으면 임차인은 팔짱만 끼고 있으면 돼요. 누구한테는 받아. 그렇죠. 낙찰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낙찰자 받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입찰금에 플러스 내 호주머니에 돈을 더 주는 거야. 임차인은 다 받아. 상관없어. 근데 낙찰자는 우리는 입찰 금액을 넣었어. 나중에 보니까 돈을 더 내래. 이런 경우죠.